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오늘은 2차 임원 면접 초격차 1분 자기소개로 경쟁자와 초격차를 만들어내라 편이고요. 부제 준호플로 초격차를 읽고서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지쳐서 지금 매너리즘에 빠질 시기이고요. 저도 요즘에 이상하게 몸이 뭐 피곤이 막 몰려오고 몇몇 분들 이렇게 대응을 조금 하다 보면 에너지가 금방 소진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빨리 못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수능 날이기 때문에 출근 전에 빨리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찍게 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마지막 면접 보는 분들한테 그래서 조금의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었고 최근에 제가 조금 리프레시할 겸 초격차라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컨설팅 하면서도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좀 개인 공부도 해야 되니까. 자, 오늘도 시작을 한번 강의고 해야 되겠죠? 다 합격되고 안 되고는 조회 한 장 차이다. 네, 제 강의는 1.25 이걸 들어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금방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 전형이 진행되면서 꼭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 내셔야만 하고요. 준호폴로의 구독자님들은 어, 원하는 회사의 임원의 내리, 임원진이나 현직자의 그 실무자급 그 높은 분의 내리를 막 흔들어야 된다. 나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고 내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팍 들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면접 전까지 정말 고군분투해서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시중에서 막 1분 자기소개라고 해서 뭐 직무 얘기하고 뭐 그 회사의 사업 얘기하고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거나 유능하게 어디까지 확인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임원 면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고수 원투를 제가 지금 제시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방금 최근에 나온 면접 강의에서 했었던 사안입니다. 자,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자 이제 그거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차 면접의 컨셉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 인성인데요. 인성에서도 뭐 책임감, 성실함, 뭐 좋은 느낌, 호감을 주는 느낌, 뭐 긍정적인 태도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웃입니다. 아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고 해봤자 이 사람들은 그냥 성과를 내줄 거라고 그려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회사 생활 이제 5년 차 정도 되는데 저도 엄청나게 회사 생활 잘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 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내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내가 성과를 내려면 진짜 막 주말에도 출근하고 막 야간에 이 어떤 잡이 주어졌을 때 막 새벽까지 해야지 이게 퍼포먼스가 나오겠구나 라는 게 이 임원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에요. 아무리 요즘에 뭐 워라밸이라고 해봤자 실제 저도 지금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감 기한이 있을 거고요. 그 마감 기한에 이 친구가 빠르게 성과를 내줄 거냐. 어떤 생각으로 근성, 끈기, 집요함, 독종, 강한 멘탈, 실패 경험. 결국에는 모든 성과라는 게 계속 실패를 하거나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전공이나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거 아무리 잘 따가도 실제 일이라는 거는 뭐 글 쓰는 거 뭐 보고 양식 만드는 거서부터 그 익숙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간에 상급자한테 많이 깨지더라도 그거를 뚫고 헤쳐나가서 결국 내가 성장을 해줄 거냐. 그럼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혼날 거를 예상하고 있고 그 혼나는 거에 대해서도 강한 멘탈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이 친구가 빠른 성과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이런 것에서 나온다. 타타타 털리는 거에서의 강점은 강한 멘탈일 거고요. 이 친구가 대학 시절에 어떤 수많은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갔던 그런 과정, 과정을 얘기해줘야 공감을 한다. 근데 그 과정을
빡세고 매우 힘든 상황, 엄청난 실패 경험일수록 임원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고요. 그 임원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순간에 1분 자기소개만으로도 공감을 하는 거다. 아, 이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런 거 역경을 극복해낸 이 정신 있는 친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과는 내주겠네. 책임감이나 이런 성과는 내주겠네. 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초격차라는 책을 읽고서 느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배표치세. 이런 경험들, 이런 끈기 집요함, 근성, 독종, 강메타 이런 경험들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오늘은 이것만 배워가도 됩니다. 자, 자기 주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다. 자, 배포주세요. 결국 이 하수들은 아까 말했듯이 초초초 하수들은 뭐 성실한 책임감, 뭐 나를 이미지화해서 뭐 오뚜기 같은 근성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하수들은 또 실패 얘기나 이런 임원 면접에서 이런 멘탈이나 실패 경험을 준호 프로 강의 들었다든지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데 1분 자기소개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학 입시, 학점 관리, 군대 유체적인 어려움, 외국 교환 학생,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뭔가 이 상황은 어쩔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군대나 학점은 무조건 따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뭐 정 없으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돼야 된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강의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학 시절에 주도적으로 공모전이라든지 어떤 큰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대학교에서 뭔가 했던 큰 프로젝트라든지 내가 뭔가 선택을 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 별표 치세요. 주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뭔가 도전했던 이런 공모전이나 대회 아니면은 어떤 내가 인턴 생활이나 어떤 기본적인 직장 생활 했을 때 내가 나름대로 뭔가 목표를 세워서 주도적으로 실행했던 것들 과정에서 뭔가 시행착오나 실패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했고 결국은 끝까지 대표 주세요.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중간에 중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해내서 성과를 냈다. 이거를 1분 자기소개에 이런 내용의 컨셉으로 자 이런 포맷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뭐 나는 그 끈기나 근성이 있는 지원자입니다. 라고 예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그냥 그 경험만 담백하게 키워드 하나나 그 동일하게 끈기나 지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2개 정도로 경험으로 설득을 하면 되는 거다. 그게 임원 면접이랑 임원들과 소통하는 거지. 뭐 직무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 성실함, 뭐 책임감 이런 거 얘기해봤자 전혀 동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그 순간 안에 임원들은 안 듣는 척 하면서도 이 친구가 자소서도 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고 실제로 와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상황에서도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으로 이걸 극복했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너는 물어보는 거야. 이 지원자 누구 씨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어떤 생각으로 이걸 극복했나요? 그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항상 뭐 되는 방법과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되는 방법을 꼭 생각을 하는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 제가 뭐 다른 경험에 또 이런 사례도 있었고 이런 힘든 상황도 또 똑같이 있었었는데 아니면 대학 시절에 뭐 학점 관리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이런 사고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도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라도 좋은 학점 만들려 노력을 해왔으며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더 배우기 위해서 다른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순간 게임은 끝인 겁니다. 그 임원은 얘는 잘
헤쳐나가면서 뭘 해줄 거다, 성과를 내줄 거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게 2차 면접의 기본 본질입니다. 임원들과 소통을 해라. 근데 임원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에는 이런 게 없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얘기를 해도 되지만 정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 나름의 이런 경험도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상황인 것처럼 1분 고수 1번처럼 하시고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걸 하되, 근데 그 면접 전까지 사실 이걸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1차 면접을 1차 면접에서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는 비법이라고 이 안을 최근에 제시했는데요. 내가 왜 고수 2도 제안을 하냐면은 우선순위로는 고수 1, 2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수 2번에 이 사례가, 이 사례가 지금,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지금 이 사장이 고민하고 있는 거다. 이 고민하고 있는 걸 찾아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걸 해도 돼요. 마지막 발언으로 이거를 마지막 발언으로 돌리고, 지금 임원이나 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사장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수많은 자료 조사로 찾아냈다. 근데 대강 이 회사의 차세대나 사업 전략을 보면은 그걸 유추는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똑똑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하는 거예요. 1분 자기소개 하는데 이 회사에 뭐 이런 롯데백화점을 하면은 이 상품을 이 지역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팔기 위해 지원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사장의 성과는 이 상품을 파는 거에 매몰돼 있어. 이 사장은 무조건 이 상품에 꽂혀 있고, 지금 딱 보니까 사업 재편되는 거나 조직 구조를 보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주는 느낌이 이 상품을 엄청나게 마케팅하고 있고, 그게 또 어떤 지역이나 어떤 거에 되게 타겟팅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사장이 지금 이걸로 고민하고, 왜냐면 이 사장들도 결국 성과를 내야 더 회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 사람이 뭐 롯데그룹 오너가 아닌 이상에 정말 이거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래 사람 엄청 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사장 고민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이 상품을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상품 런칭한다고 해놓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피드백 수익이 많이 나야지 내 모가지가 안 날라가는데, 그럼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팔아갈까? 뭐 이런 고민을 지금 사장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1분 자기소개서부터 내가 이거를 팔 수 있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더 잘 팔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걸 기반으로. 동종업계 빅3 기업 경쟁사 핵심 경쟁 제품 장단점이 현황 조사만, 이거 X입니다. 현황 조사 해온 사람, 전수 현황 조사를 하고요. 현장에서 눈을 직접 이슈를 확인한다. 이것도 전수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논리가 확실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여기서는 상품을 파는 방안이 되겠죠. 이 개선 방안이고, 이 파는 방안에 대한 대비책, 한계점도 나름의 대비를 해라. 그렇게 되면은 1분 자기소개에 고수 2번의 사례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가시고 이게 완벽하게 논리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실무적 인재로 이미 사장한테 내가 사장 보고로 들어가게 된 거다. 회사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 부장한테 보고해서 부장이 그 상무한테 보고하고 상무가 사장한테 보고하는 이 순서로 가겠지만, 이미 1번 자기소개서부터 내가 사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은 이게 정답일까?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냐? 라는 걸 보는 게 아니다. 이 친구가 이미 나름대로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사장인데 나 지금 계속 연임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이 상품 론칭한 것까지 나름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까지 해서 이거를 어느 지역에서 어떤 마케팅으로 팔아준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이 근거가 있어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뭔가 당장에 들어와서 100% 맞는 말 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다. 너가 지원하기 전부터 임원 면접인데 나름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그 정도의 고민을 해소가 아니더라도 했느냐가 중요한 거다. 너의 마인드가 이미 나의 마인드와 비슷하다. 사장의 마인드와. 그러면은 그 마인드가 뭐다? 결국 이 친구는 나와 같구나.
사장이 될 만한 친구다. 사장이 아니더라도 그 아래까지 갈 이 회사를 이끌어갈 인재로 판단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게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 이게 우선순위가 1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발언의 고수 1, 이 사례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지 쉽지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이런 과정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수 1번의 과정만 해도 충분한데 대신에 이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교환학생이나 유체적으로 학점관리 이거는 기본적인 그냥 상황인 거예요. 그냥 어쩔 수밖에 내가 선택을 주도적으로 막 교환학생 가거나 군대를 주도적으로 가진 않죠. 학점 관리도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대학 입시도 그렇고 뭐 재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 대학 시절에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전했던 경험에 대해서 해주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이요. 죄송합니다. 급해가지고 빨리 출근해야 돼가지고 네. 구독은 목표 기업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세요.